정신없이 살다 보면 문득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소리 한 번만 울려도 막 그리운 사람이 생기고 누가 오나 까치소리 듣고 뭐 손님이 오시나 보다 마찬가지로 오 이러면 만남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 주려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유 우리 4명 지금 차에 다 앉아 잠깐 가?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줄 생각을 어쨌노. 자 우리 이 감독도 하나 드시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설레는 기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태백산맥을 횡단하고 동해안을 따라가는 영동선입니다. 철컹이는 그 기찻길 위로 영동선에 평생 기대어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고스란히 품은 밥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차가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간이역 촬영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벽고 가요. 친정 와도 기차 타고 큰 집에를 가도 기차 타고 큰 집에도 봉화 영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나 그런 날 열차만 타고 댕겼어요. 네. 영주에서 출발한 영동선 기차가 향하는 곳은 경북 봉화의 춘향역입니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 철도 건널목을 건너는 일 하나에도 마음이 둥실 떠오르네요. 그럴 뻔인데. 수소. 수소 오랜만에 보네요. 네. 여기도 수소. 농작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뭘 따고 계셔 그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박잎이네, 호박잎.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춘향역이 품고 있는 마을의 안약들입니다. 아이고, 호박잎 딱 예쁘네. 이때만 먹을 수 있는 호박잎을 따고 있더군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예. 근데 커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예, 시끄럽게. 이렇게 만져도 부드럽잖아요. 네. 이게 된장하고 이 예. 호박진 호박잎하고 이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궁합이 맞아요. 음식 궁합이 맞아요. 궁합이 맞는 예. 거죠. 네. 안 들어가세요? 예부터 춘향역은 춘향목으로 불리는 금강소나무로 유명합니다. 겉껍질이 붉은 빛이 돌아 적성으로도 불리죠. 여기 나무 이거 지금 이거. 껍질 벗기. 네. 지금 뭐 계세요? 껍질 뺏겨서 껍질 뺏기고 있습니다. 이게 넣으려고 이게 춘향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박달나무라고 그래요. 아, 박달나무. 예. 여기가 이제 한동안 그 춘향목 때문에 아주 번영하던 바로 이 그 춘향골이십니다. 네, 그렇죠. 여기 번성하니 할 일도 많았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춘향목을 옮기는 일로 밥벌이를 했죠. 이게 춘향목입니까? 예. 여기 이게 준양. 아하, 이야, 이 무거운 나무를 목도라고 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 그걸 내세요. 아휴, 그 이게 굉장한 무게인데 이걸 예. 목에다 치고 그 1조가 4명이 합니다. 4명이 하는. 4명이 예. 1조가 4명,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보통 4명이 목도를 해야 이제 운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게 사면의 일부분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원래 둥그렇게 아이고,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춘향목을 지고 나르다 보면 목에 피가 흘러 어깨가 붉게 젖기도 했답니다.
이 흉터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나무에 다 찌우신 거예요? 밭에다 보면 이게 명사에 처보고 뭐 이렇게 잡으니 뭐 고명길인데 병원이 그 전에 좀한 게 있었다고요. 그래 했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막 참 고림질라고 이랬는데 나가서 벌어 먹는다고 그래 참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뭐야. 피가 흐르고 고름이 차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못했답니다. 내 몸 망가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삼시세끼 돌아오는 끼니 때였으니 말이죠. 뭘 만들고 있는 거래요 이게요? 이게요. 예. 지금 장떡이요. 장떡. 옛날에 그 고추장 된장 넣고 이렇게 막 청양고추 넣고 막 장떡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천지사방 산으로 막혀 있으니 먹고 살 일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되게 짜게 만들었어. 반찬이 없으니까. 조금씩 먹으라고. 짭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들고 밥 한 공기 다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짭짤한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 지금이야 됐어. 추억의 별미인 장떡이지만 그땐 귀하디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이게 논에 가면은 파란 이 그 독사풀이라고 있어. 그거를 그런 거 이제 나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삶아서 무쳐가지고 먹으면 그게 얼마나 독한 줄 아나? 아유 너무너무 독한 거야. 그래도 맛있다고 먹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힘쓰는 일을 해야 하니 늘 허기져 있던 세월. 무엇이든 배를 채울 것이면 가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뭐 질은 안 좋아도 양을 많이 먹고 하니까네. 일단 뭐 양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거친 음식이어도 입속에 들어가면 어찌 그리 달기만 하던지요. 이래 하면은 시장이 반찬이란 말은 이들에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뻑뻑장이요. 뻑뻑장. 이름이 재밌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저거 쌈장 저 호박잎하고 이제 싸 먹으면 돼. 식재료가 풍성하지 않으니 그저 만만한 것이 된장이었습니다. 별다른 잔도 없이 호박잎과 뻑뻑장을 일터의 도시락으로 가져가곤 했죠. 그 이제 인근에 보면 쪼매난 밭이 오래 있고 하면 일부러 고추를 소모면은 이제 차에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이럴 때는 된장 갖다 놓으면 된장을 이제 십시일반으로 그 오늘은 내가 가지고 다음에는 그 뒷날 누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그래 이래 가져온다고. 아까 호박잎이 반찬이었다면 감자는 밥이었답니다. 예. 감자를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무거운 춘향목을 나르던 남자들은 호박잎에 감자를 싸서 먹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밥이라고 줄인 배를 속인 채 다시 나무를 지러 나섰죠. 감자 옥수수 먹고도 그래 힘쓰고 그 나무 이런 것들 미고 했는데 그랬다 당시에도 참 좋았어요. 또 젊고 겁을 안 했으니까. 감자 하나라도 힘이 불끈불끈 솟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썰어가지고 자, 이번엔 시래기가 나왔군요. 죽을 끓이려는 것인데 여느 쌀과 좀 달라 보이죠? 쌀액이 요만큼 넣으면은 이쁘네 이거는. 이거 좁쌀면 시래기로 거의 시래기.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지도 않아서 이 쌀액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먹었다고. 방앗간에서 도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서진 쌀이 쌀아기인데요. 이걸 얻어다 시래기를 넣고 죽을 끓이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다죠. 된장으로 짭짤하게 간을 한 시래기가 양을 불려주니
제법 풍족한 밥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인 밥상엔 죽 한 그릇도 온기를 품었습니다. 춘향역이 춘향목의 대표적인 집산지였지만 봉화의 다른 역들도 춘향목이 모였습니다. 목도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중에는 춘향목을 나르며 불렀던 목도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모인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밀레 올라간다. 이게 이제 벗겨져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구두살이 배기고. 삶의 무게를 오직 목으로 지탱해야 했던 그 시절의 흔적입니다. 양복을 입으면 덩어리가 티 나온다 칸 이래 놓으니까 그래 놓으니 폼이 없지 뭐. 양을 입으면 이래 돼. 이건 안 없어져요.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상 고지를. 폼이 나지 않아도 자랑스레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시절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때의 영화만큼은 아니어도 춘향역은 아직도 봉화 산골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커피, 밀가리, 또 있어요? 또 돼지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님. 난 돼지고기 좋아하지. 진짜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 꺼놓고 소주도 한 잔씩 먹고 그래 자지요. 원곡 마을에 살고 있는 이봉남 씨와 장훈 씨도 장을 보러 나섰다 가는 길입니다. 평생 다녀온 길이지만 읍내 나들이는 아직도 재미납니다. 달짝지근한 주전부리도 이때 아니면 사기 힘드니 말이죠. 아들 한개 잡사 이거 얼마입니다. 지금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래 원곡 마을은 기차가 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도 많았죠. 전에는 이제 이런 문이 지절로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다 집에 이제 다때 짐을 꺼내가지고 이제 문 앞에 섰다가 아들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면 그 던지면 아들 줄 가져가고 우리는 성부서 걸어내려. 아, 그 다음 역에서 걸어 내려오시고. 그렇지. 뭐 밤이 되든 후에든 또 뭐 그래 속까지 불을 해서 들고 그래야지 집에까지 오지. 기차가 서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양원역이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손수 역을 지었다네요. 대합실. 그래 요거 실지게 남자들은 헐찌고 오고 우리네는 밥 패이고 그랬어. 우리는 밥. 아, 이거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직접 지었지. 역장도 없는 작은 간이역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첩첩산중에서 기차 말고는 밖으로 나갈 길이 없는 두 할머니에게는 더 귀하겠죠. 장을 보고 와서도 두 사람은 한 집에 모였습니다. 바로 옆집이니 이렇게 밥도 같이 해먹고 놀기도 하며 하루를 보낸다네요. 감자범벅 해먹고 뭐 밥에도 안 채 먹고 뭐 옥수수 안 치고 뭐 감자 찌고 뭐 그래도 먹고 뭐 많이 먹었지. 시골에 그거 하면 뭐 먹기 있어야지. 시골에 사는 그거 해 먹을 거. 근데 하는데 춘향만큼이나 이곳에서도 감자가 주식이었군요. 조금 봉남 씨는 주로 감자 범벅을 즐겼답니다. 그거 왜 놓이는데? 공부했는데 그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거 잊어보니 봉남 씨가 호랑이 할머니로군요.
그런데 호통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앉았지만 여전히 늦장 중이네요. 느긋한 우분씨와 화통한 봉남씨의 궁합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엄마가 사연 R이고 내가 사연 U이고 그래. 아 근데 서로 말 놓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서로 이웃간에 댕기니까 뭐고 막 이래 말 놓고 지내고 뭐 한 데 가면 이제 서로 뭐 위대하고 존대하지요. 이제. 그런 줄 알았어. 하루 이 집에 3번도 4번도 막 만날 땡겼어. 매일 얼굴을 보니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같이 쌓였을까요? 죽이대. 그래도 그중 가장 많은 건 기차에 얽힌 추억이랍니다. 일부러 막 타러 댕겼다니까요. 하루 차표를 끊어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고마워가지고 일부러 볼 일 없는데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여기 저 역 나가지고요. 어떤 줄 아니까 이 역서 올 때. 여기 생기기 전에는 밤에 철길을 걸어 내려오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생기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밥을 하다가도 슬며시 웃음이 나왔답니다. 네, 이번엔 반찬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직접 채소를 기르는 텃밭인데요. 오늘 호랑이 할머니 눈에 띈 것은 이 호박들이군요. 호박 있어요. 입니다. 이쁜 거 땄네. 예. 요거는 까리꽃. 평소 하던 식으로 호박 볶음을 좀 해보려는 참입니다. 산골로 시집와 손과 발이 묶인 생활은 참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 앞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는 기차를 타고 도망치고 싶었죠. 농사일은 어찌 그리 고되기만 하던지요. 나는 요 와가지고 뭐 우리는 밭이 저기 안 좋아가지고 맨날 소질하고 소질 뭔도 알아요? 소쟁기질. 쟁기는 우리 영감이 하고 나는 죽은 사는 모야 이렇게 헤드버시고 앞에서 땡기고 소매를 그랬지. 그래 했지. 마음을 심란하게 하던 기차 소리가 오히려 위안이 되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철커덩 철커덩 기차 소리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 소리로 들렸죠. 내 발자국이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 옷에는 이제는 내가 잘 사는데 내 맘대로까지 뭐 내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나는 밤에 나가도 내 하기 싫으면 힐딱 내 던지 불고 들어가지고 아이고 펜타 좋다 하고 참 웃기지요. 네, 두 할머니의 세월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영동선 기차를 타고 시집오던 기억도 집 앞으로 지나는 기차를 보며 시름을 달래던 추억도 말이죠. 내가 나이 80 너인데 이제는 문안만 나가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친정을 다 댕길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추억이 남아있니다. 이제는 내가 저선 가도 추억이 남아있니다. 예. 밥을 먹고 서둘러 길을 나선 두 사람.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대 가져 나가려고. 난 저 가서 세대 가져오려고. 양원용으로 다시 왔네요.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집에서 따온 호박잎도 있군요. 농사짓는 고사리, 산나물, 또 도라지, 뭐 콩팥 뭐 이런 거 막. 아하, 직접 농사지은 것들을 팔려는 것이군요. 네, 양원역에 정차하는 관광열차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쌈짓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다들 분주해졌네요. 기차가 정차하는 시간은 단 10분. 작은 간이역 방문에 승객들도 들떴는데요. 그런데 정작 승객들이 내리니 두 사람은 좀 긴장을 한 듯합니다. 전문 장사꾼이 아니니 흥정에 서투르고 매상도 시원찮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재미죠. 기차 고맙지. 계속 여기 댕기고 우리가 여기 아주 놀이터고 좋아. 진짜 놀이터고 좋아. 얼마 보였어요 방금? 오늘 1,000원 버렸다. 저런 보였어요? 토마토. 그래도 재밌으신가 봐요 어머니. 10분의 짧은 소동이 끝나고 기차는 다시 떠났습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할머니들의 놀이터를 언제까지 기억을 할까요?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 여행이니 이 기억도 오래 머물진 않겠죠. 어디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름 모르고 그냥 여행 가는 거야? 할아버지. 옳지. 어이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목적지는 지금 어디지? 철암역이라고. 철암역. 우리 같이 가시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 네, 좋은 거.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전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영무원들이 차표 조사를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 옆에 나가서 계단이 있어요.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하자면 이 열차의 공기통이죠. 숨통. 거기 올라서 그걸 껴안고 가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한 이 기차 여행을 오래 기억할까요? 잠시 생각에 빠진 사이 기차는 아버지의 땅 철암역으로 접어듭니다. 철암을 아버지의 땅이라 한 이유는 탄광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아버지, 광부들의 흔적이 철암역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지금 연탄산 것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이게 다 건물이 있었는데 다 철거됐네요. 네, 거기서 저런 시장이 있었고. 전에는 집에 이제 저래 쓰랬던데 지금은 이 지붕으로 이런 걸로 다 바꿨습니까? 전부 스트레이트인데. 예, 이렇게 이제 다 네, 가려주고. 수고하십니다. 안 떠나고 어떻게 여기 계세요? 예, 여기 오래 살아가지고. 아, 정스러우셔서 못 가셨구만. 예. 네. 젊을 때 와가지고 이적지 그몇 있었어. 년째 사시는 거예요? 내가 36년생인데 네. 내가 23에 들어왔었거든. 하하. 여기서 다 늙었어. 아이고, 예. 존경스러워라. 그래, 한 곳에 예. 이렇게 몸을 묶고 계시네요. 예. 네. 대표적인 탄광촌인 철암은 광부가 되기 위해 영동선을 타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고달픈 탄광 일을 마치고 즐겨 먹었던 건 역시 돼지고기였습니다. 옛날에 탄광촌 갑방 그럼 뭐 오후 4시면 퇴근을 하거든. 그럼 여름 같으면 해가 길잖아. 그러면 이런 거 들고 냇가 옆에 가가지고 볼구이 해먹으러 가고 막 이랬지. 돼지 비계로 목에 낀 탄가루를 벗겨내기 위해서라는데요. 돼지고기 한 점이 탄광에서 쌓였던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낙이기도 했었겠죠. 돼지고기 한 점에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주전자에다 대박으로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걸리 주인자로 입에 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창 요거 나왔을 때는 단숨에 요거 한 병 먹을 수 있죠. 단참에 한번 땡겨볼까요? 자.
아유, 옛날 실력이 나오는 듯하죠. 단순히 뭐 안주는 근데 내가 들깨에다가 소금 일당 먹으면 끝이. 왜냐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이러니까. 김치 가져왔어요. 팔도 사람들이 영동선을 타고 몰려드니 음식도 전국의 음식이 모였습니다. 김치 하나를 담가도 집집마다 그 모양이 달랐답니다. 전라도 갓김치도 다 먹어봤고 전라도 사람 젓갈로 동네 안에 명태 우리 지금 이 동네도 다 명태김치도 하고 뭐 다 해요. 여러 사람이 다 살잖아. 고향마다 다 틀리니까 각자. 여기 한참 시절 좋던 때 그때는 참 사는 게 이거로구나 하는 기쁨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 떠나시고 석탄이 괜히 시들어가면서 막걸리 집이 왼쪽 오른쪽에서 한쪽만 서가지고 한두 번씩만 먹어도 끝까지 다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술이 취해버리죠. 그렇게 잡섰을 것 같은데. 예. 제격이나 뭘 보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또 막걸리를. 근데 그 손에 뭘 들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은 처음 들어 인감이라고 해가지고 인감? 예, 인감이라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식육점에 가서 고기도 끊을 수 있고 옛날에 그 극창표도 끊을 수가 있고 양곡도 쌀도 탈 수 있고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편에 사진이 이 사진이 있네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야, 이게 굉장히 젊은 분이네. 예, 형님. 그러신 젊지요. 그냥 이걸 나눠주면은 카드 지금 쓰는 카드하고 똑같네. 예, 그런 형식이죠. 예. 이야, 그 아주 필력이 만들어 주셨네. 이게 이제 한 40년 정도 된 그 인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 이건 그 당시에 월급 봉투입니다. 아이고, 올해도 가지고 계셨어. 그 당시에 이제 월급이 이제 6만 원, 뭐 9만 원 이제. 여기 보시면 차인 지구에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자식들은 기억할까요? 그래도 자식 모르는데 자식 거는 사도 본인 것들은 안 사줬을 거야 아마. 새파란 젊음을 미천 삼아 겁없이 일하던 시절이 월급 봉투와 함께 늙어갑니다. 영동선 기차를 타고 몰려들던 숱한 젊은이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대전은 국길이 맛있다. 이번엔 국을 좀 끓이려고 합니다. 좋다. 옛날에 이 돼지국도 시커 못 먹었어. 이래가지고 아들도 못 주고. 근데 옛날에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뭐든지 해놓으면 또 맛있었어요. 형님 제가 마늘 썰까? 마늘 두드려. 예. 소고기가 귀하니 돼지고기로 무국을 끓여 먹었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였죠. 돈을 벌러 왔지만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2살 때 결혼해가지고 밤에 열차 타고 들어오니 막 돌아가면 전기 뿌리고 막 하네요. 아유 어디 이렇게 도시인가 하고 이랬더니 아유 자고 나가지고 강산을 내다 보니까 세상에 막 앞이 막 탄가루고 뭐 살이 시커멓 이래가지고 아유 울었어요. 그 젊은 세덕 때 결혼을 막 해가지고 들어왔거든. 이래 앉아가지고 잠실 들어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래 보시면 땀이 그 장화 안에 나가 물 붓는 거 외로 한 종발씩 나와. 그게 땀이야. 그러니까 소금을 싸가지고 들어가고 옛날에 이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영동선 밤기차를 타고 낯선 땅으로 달리던 그 어두운 길을 상상해 봅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기대에 설레었을까요? 그날 밤의 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마음은 다 비슷했겠죠. 우리 저 경남은 이 돼지고기국은 안 끓여 먹었어. 여기 와서 여기 와서는 기름 먹고 얻어먹어야지. 여기 와가는 이제 하도 이런 거 잘 해먹고 맛있대. 저 예천 할매는 최고 잘해. 예천 할매가 1등이야. 돼지고기국은. 뜨끈한 돼지고기 뭇국을 서로 나누며 이들은 인생길을 함께 밝혀나가겠죠. 이번엔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아내 곤드레를 삶는군요. 삶기죠. 끓는 물에 불 걷다가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꽁치. 꽁치네요. 다 사다 놨죠. 고기 장사 10시에 도착하던 차에 고기 차가 막 오면 그거 뛰어가. 참 우리 거가 시장 가갖고 사고 생선도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경북이요, 봉화, 예천 저쪽에서 다 일로 생선 장 보러 왔어요. 소금, 찌저, 마늘 좀. 동해의 생선 장수들은 용동선을 타고 철암에 내려 온갖 생선을 팔았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아도 생선을 이용한 음식들이 발달한 이유입니다. 또 맨날 해달라 하면 고라포대. 꽁치 한 마리에 밥상이 풍성해지고 삼겹살 한 점에 하루 피곤을 잊으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고달프지만 신바람 나는 한때였죠. 정말 옛날에는 재미나게 살았어 우리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돈 모으는 재미, 살아가는 살림 장만하는 재미, 뭐 살림도 뭐 할부로 처음 올부로 해서 그거 갖고 시장 뭐 해먹고 이러느라고 다 겁도 없이 살았잖아 옛날에는. 겁도 없이 살던 그 시절의 영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쏟아내던 철암역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옛날로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나 역이 없어질까 봐 사실은 걱정도 되고 옛날에는 철암역이 뭐 인간 상태지 뭐 제일 많이 내리고 제일 많이 타고 그런 데가 철암역이지. 요새는 저렇잖아. 서운하지만은 뭐 세월이 따라서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뭐 저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도 그 사람들이 다시 떠나버리는 곳도 기차역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한 시절의 흥망성쇠를 싣고 오늘도 기차는 달립니다. 정든 고향여 이뿐이 거뿐이 철암을 지나 달리다 보면 참 예쁜 역이 하나 나옵니다. 하고사리 역입니다. 아쉽게도 하고사리 역은 2007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폐역이 됐습니다. 덕영 씨와 철우 씨는 역에 열차가 서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비는 오고 날은 춥고 그 사람이 이제 차는 타야 되는데 경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저게 건물 하나 있으니까 그 건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짓자. 그래 지어놓고 차를 세우는 게 안 좋으냐. 6개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지은 하고사리 역은 한때 이 조그마한 역에 하루 200여 명의 승객이 드나들 정도로 붐볐습니다. 덕영 씨는 1967년부터 15년 동안 역장 일을 위임받아 표를 판매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빵꾸 같은 빵빵 나죠. 구멍이 이렇게. 요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타면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받으면 요걸 이제 그 됐고. 그러니 역에 대한 애착도 크겠죠. 아 저기 섰으면 내가 좀 타고 갈 건데 그 생각도 지금은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차가 안 서니까나 그저 보는 것만 그래도 하루에도 뭐 차를 몇 번씩 보니까나 그래도 그거 남아 미련이 남아 있어요. 아쉬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역에 와보지만 기차는 참 무심히도 지나쳐 가네요. 폐역이 된 것이 아쉽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나물도 겨울에는 묵나물도 하지만 이래 나물 나올 때는 생나물도 하고
산의 지천이었던 곤드레 같은 나물은 여자들이 보따리에 이고 나가 장에 내다 팔곤 했는데요. 그때 타고 다니던 것이 영동선 기차였죠. 이렇게 싱싱한 곤드레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이것들을 죄다 보따리에 이고 장으로 가던 날들이 생각난답니다. 하고살이 역은 늘 붐볐었죠. 그때는 사람이 저 골짜기 이런 데 사람 많이 살았고 또 도로 없었잖아. 버스 타는 길이 없고 기찻길만 있어가지고 그럼. 기차만 타니까 기차만 타니까 학생들도 그걸로 다 통학하고 이러니까 엄청 복잡하고 그랬어요. 그 작은 기차역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넘쳐나고 기차는 채 사람을 다 싣지 못해 30분이나 넘게 정차해 있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국도가 뚫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기차가 서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 기차 안 씁니다 막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좀 그랬죠. 좀 서운했어요. 네. 옛날 기억이 나고. 기차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산골 마을은 물이 맑아 다양한 민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요것도 산천어 새끼. 여기 산천어라네. 여기 커가지고 이렇게 산천어. 요거는 뚜구리. 저 아주 일급수 맑은 물에만 사는 거고요. 예전에 기차가 설 때는 이 민물고기들도 잡아다 장에 팔곤 했었답니다. 내가 다 갖다 놨어. 이거 썰어 담을 달아요. 오늘은 그 시절을 추억하며 민물고기 매운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매운탕을 맛있게 끓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데요. 밀가루 안 넣으면 국이 너무 묽게 가지고 그래서 이 밀가루 조금 넣으면 좀 걸쭉하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우선요 민물고기들을 푹 익혀 국물을 내고 거기에 양념한 파와 고사리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잊지 않고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넣으면 이게 민물 냄새도 안 나고 맛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민물 냄새가 덜 나고. 어머니 뭐 좋은 냄새 나세요? 예, 맛있는 냄새 나요. 아주. 한번 맛 좀 보세요 어머니. 예? 맛 좀 보라고요. 예, 내 맛을 좀 보지요. 빨리 오지. 아니 내가 오늘 일하느라고 그랬잖아. 아, 좀 싱거? 그 소금 좀 넣어야 해. 좀 싱겁다. 싱겁죠? 싱거워. 간이 간간해야 되는데. 어른이 맡아야 돼. 역시 간은 여럿이 봐야 정확해지나 봅니다. 이제 푹 끓이는 일만 남았네요. 매운탕을 끓이는 동안 별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게 칡가루랍니다. 쫄깃쫄깃해. 전병을 꺼놓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칡을 두드려 나온 물로 앙금을 만들어 말린 것인데요. 가루를 만드는 것엔 공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병을 붙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옥랑시도 여기 사람들로 넘쳐나던 시절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기차역 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물건을 이제 좋은 할머니들이 이거 오잖아요. 이거 오면은 아주머니들이 파는 사람들이 앞에 오는 사람 호의, 내 호의 이래가지고 맡아가지고. 호의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지 산다. 옛날에. 내가 맡아놨다. 내가 맡아놨다. 지금이라도 기차만 선다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으로 나갈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옛날에 과거의 번성을 기억하고 있기에 역의 쇠퇴는 더 쓸쓸하기만 하겠죠. 덕영 씨 부부에게
하고살이 역은 고마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강제로 저녁 때 강제로 꼬사치면 꼬사가지고 거기서 바닥에 여기서요? 그럼 그 요새 이런 차표권을 만나고 오니까요. 같이 편을 그냥 맡아 계셨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말은 아닌 거요. 괜찮아. 일로 와요. 상인배 나이지. 그래서 짐작은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짐작? 알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여기 뭐 저기 된 게 내가 당신 만났고 여기서 그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 아이고 이제 다 쫓겨가야 돼. 기차는 서지 않아도 추억을 품고 있기에 하고살이 역은 참 귀합니다. 자, 다시 달려볼까요? 네, 차창 밖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뻥 뚫린 바다로군요. 시원한 바다를 옆에 끼고 달려 묵호역에 도착했습니다. 묵호역과 함께 유명한 것은 묵호항이죠. 야, 태극기 달고 자전거 타고 어린이가 일로 올라오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는 여기가 묵호항입니다. 이쪽에. 거기서 생선을 가지고 이 양푼에다 이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가 모두가 다 여기서 생선을 말렸답니다. 오징어니 무슨 명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묵호항에서 안 나오는 생선이 없던 시절 여인들은 생선을 머리에 이고 영동선 기차에 올랐습니다. 내륙에 생선을 팔기 위해서였죠. 미역 조금 있어야 했다. 미역집이 있어요. 미역집이 있어. 사과 왔어요. 사과 와가지고 다. 김옥출 씨도 기차를 타고 영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주로 건어물들을 많이 팔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거리차야. 여기서 베레치, 조선 오징어 진미, 이런 거 가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실어가지고 태버려 간 거야. 아니, 몇 년 전까지 와서 물건 가져가셨어요? 지금 몸 편찮으시기 전에 한 10년 내가 한 14년 됐어요. 14년 됐어요.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기차를 타고 행상을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떠도는 삶이 고달팠지만 남편이 아프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옛날에 장사 다 하고 집에 가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니 돈이 개점에 있으니까 뭐 기분이 좋았지. 그렇지 기분 좋았지. 안 그런가? 현찰 빡 받아가지고 주머니 차고 하면 기분 좋지. 집에 가실 때는요? 나가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 장사하는 재미에 새벽 기차를 탔답니다. 야 저거 뭘 엄석하거들라. 해장 오래 했다. 옛날 촌 영감들이 죽을 길에 가지고 이래가 전화오면 맛있다고 묻고 이걸 넣고 찍고는 아들은 많고 그래 살면서 미역 넣고 이 바닷가라는 미역은 헝고 이가 미역 그래가 넣고 미역 넣고 그래 밑가리 수집이 좀 띄었고 그래가 죽기래가 아들하고 그래 맛있게 먹었어요. 그 시절 끓여 먹던 이면수 어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 찰떡 같은 밀가루도 가져오고 저 줄은 어디 의야? 그런데 작은 소동이 생겼습니다. 밀가루 조금에 갖다가 분물과 넣고 아니요 밀가루를 버무려요 만든다. 이게 가지고 반죽 좀 질겨가 요래. 아이 뜯어내지 마라 누가 그 뜯어놨나? 귀찮아. 좀 뜯어. 이래 그릇에다가 물을 버무려가 죽여놓아. 그건 너무 뻑뻑하게 다 각자가 달라. 각자 해먹는 음식도. 아따 버무려 였는 거래 야 범북 쓰는 거지. 살려고 죽 쓰는 거는 버무려 요만 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내 말 맞지. 그래 젊은 사람 하는 대로 해. 좋은 대로. 젊은 사람 하는 대로가 아니라. 근데 젊은 사람이 늙고 그 선에 그 써야 돼.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따라간다. 가만히 있어라. 또 똥이 막시밖에 못 먹어. 곧 따라온다지만 나이가 야속합니다. 나이 먹을 수가 야요. 이럴 땐 같이 행상을 다니던 짝꿍이 제일이죠. 우리가 가면 기다리겠지 사람들이 살라고. 우리가 가져오는 생선은 너무 싱싱하고 좋다고. 고기 사려. 이래 이거 댕겼지. 이래 이거 댕겨. 생선 비린내 때문에 기차의 한 칸을 묵호의 생선 행상들로 채웠다니 그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난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애기 얻고 태백까지 차 타고 갔다가 그가 고기 팔고 그리고 저녁차 또 심부름까지 걸어내려 다라이 딱 이고 걸어내려 와가지고 또 기차로 타야 돼. 그럼 밤에 오면 한 10시 이래 됐지. 3시간 되면 또 나오고 또 반장에 나와야지. 하루에 몇 시간 자신 거예요? 하루 몇 시간 자는 거 계산해보면 알지 뭐. 어판장에서 고기를 떼어다 첫 기차를 타려면 밥도 거른 채 빈속으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뜨거운 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막자이네. 이렇게 가시를 일일이 발라낸 이면수 어죽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죠. 장사를 쉬는 날은 가족들에게 해먹였습니다. 바닷고기였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비린내를 잡아줘. 그래서 된장 고추장이 들어가. 자신은 줄인 대로 장사를 다녀도 어죽이나마 실컷 먹이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이었겠죠. 아이고, 하고 저기 많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썩업이 썩업이. 맹태 아금지. 네? 맹태 아금지. 맹태 아까 썩업이. 예전엔 묵호에도 명태 덕장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손질하고 남은 명태 아가미를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해먹는 것은 명태 아가미 깍두기였습니다. 그런데 엿기름을 꼭 넣어야 한다는군요. 빼욕 사그라고. 그러면 요거는 안 샀고 요 빼만 사가가 먹으면은 빼도 없고 맛있다. 강원도에서 많이 담가 먹는 명태아가미 깍두기는 다른 깍두기보다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내가 지금 시래기 넣고 찌져나도 맛있단가. 묵호의 행상들은 오징어도 많이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음식이 있습니다. 오징어 1위 이거 1위 내장. 오징어를 손질하고 남은 내장으로 만든 음식이 그것입니다. 고추를 넣고 매콤하게 찌개를 끓이는 것인데요.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찌개의 맛을 살리기 위해 김치도 넣어주고 그 위에 오징어 내장을 듬뿍 올리면 됩니다. 고달프지만 초라하진 않았습니다. 왜는 줄을 끈지해가 우리만 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 이제 놀고 노래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시절 좋았지 뭐. 제 돈을 벌어 댕겨도 고산해도 그 재미로 댕겼어. 방귀푸는 남포동점 하고 돕는 나도설다. 잊어버렸나? 잊어먹었다. 노래는 잊었어도 추억은 선명합니다.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거 아는 것만 알아. 하겠어요. 영동선 기차에서 웃고 울며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떠나는 기차의 기적 소리처럼 아득한 세월입니다. 인생 것도 다 봤지. 29살 때부터 80살까지 했으니까 생각해봐. 그것도 다 늙고 다 새끼들도 그것도 다 키우고 그 돈 벌어가 다 키우고. 기차 보면 생각이 나지. 내가 저 차 타고 많이 다녔구나. 그 돈 벌었구나. 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인생으로 반평생을 남긴 거요. 반평생 한평생.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기차역도 늙나 봅니다. 그 세월 영동선에 기대어 산 사람들처럼 말이죠. 나를 두고 떠난 무정한 사람들에게 영동선의 기차역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이 영동선의 간이역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죠. 뭐 근데 영동선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도로가 뚫리고 자동차로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죠. 당연한 일이어도 참 아쉽습니다. 우리의 펄펄 끓는 젊음을 기억을 하고 있는 영동선의 이 간이역들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을지요.